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목이 계속 안 좋았어요. 지금도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나마 그래도 목소리는 낼 수 있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다 회복해서 정상적인 목소리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일정에 지장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128페이지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이라는 것은요, 이 건축이란 행위 대상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증, 개, 재, 이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전이지 이축이 아닌 거 같이 알아두시고, 자, 신증, 개, 재, 이. 자, 특별히 그리고 한자까지 같이 표현했죠. 이 신축이라는 것은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건축물이 없는 대지라는 말에는 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돼 가지고 그냥 대지 상태로 있는 것도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당연히 포함되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자, 메인 건축물이 없이 부속 건축물만 있는 그런 대지에다가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밑에 보시면은 주된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 부속 건축물을 역으로 축조하는 이것은 신축이 아니라 증축으로 본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증축은 말 그대로 늘려서 짓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있는 것에서 늘려서 짓는 거니까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이것을 증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축은요, 고칠 개자죠.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개축과 특별히 이 재축을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 키워드가 이 개축은 해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축은 멸실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개해, 재멸, 개해 같은 재멸 다 그렇게 암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가장 특징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해체한다는 것은요, 내 의지를 사용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를 한다는 거고요. 이 멸실된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인해서 멸실된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인해서 해체됐다 그렇게 말을 안 하죠. 그게 가장 특징적인 키워드고요. 이 두 개 다 이렇게 해체하든 멸실하든 간에, 자, 종전 규모와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재축도 다시 축조하는데 연면적 같은 경우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합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수, 층수 높이도요, 종전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수, 층수 높이는 약간의 특수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 중에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0 또는 건축조례 모두 적합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건 참조로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종전 규모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축도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을 넘어버리면, 종전 규모를 초과해버리면, 이 같은 규모를 초과해버리면요, 그때는 위에 보면 기존 건축물을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게 신축이 돼버리는 겁니다. 해체됐든 멸실되었든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것보다 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축이나 재축이 될 수 없고 이런 경우 신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추가로 더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것은, 만약에 개축에서요, 이 전부를 해체할 수도 있지만 일부를 해체할 수도 있죠. 일부를 해체한 다음에 그 대지에 같은 규모가 아니라 더 큰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이 남아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증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부가 해체되고 그래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종전보다 더 큰 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 이거는 신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개축에서요. 자, 그런데 여기 꼭새 안의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해체라는 개념은 해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내력벽, 기둥포,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그런 경우 해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단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석가래는 제외합니다. 이 석가래라는 게 이 기와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지붕 밑에 덧대어 있는 그 나무, 원형 나무 같은 것들 있죠. 기둥, 그런 거를 이제 석가래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교체하기 쉬운 소모품 성격이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개축의 기준인 이 지붕틀 해체에 넣지 않는 겁니다. 거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완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은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자, 그리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두 가지 조건,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대지에서 옮긴다. 그 부분 알아두시고, 이축이 아니라는 거. 만약에 이전을요, 같은 대지가 아닌 다른 대지에 이전하면요, 그게 이제 건물이 전혀 없던 상태였다 그러면 신축이 되는 거고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옮겼다 그러면은 증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건축이라는 개념에 속하지 않지만 이 대수선이라는 게 있죠. 말 그대로 크게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수선과요, 이 건축은 교집합이 없습니다. 신축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개, 재, 다 대수선과는 관련이 없어요. 대수선은 별도 항목으로 이렇게 이런 조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축은 당연히 아니고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일 때 그것을 대수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증개재가요, 대수선보다 우선이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나오는데 대수선에 해당되는 게, 이것을 암기하기보다 이 표로 정리한 것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일단 암기해주세요. 내기, 보틀, 바주. 이게 이제 주요 구조부였죠. 이 주요 구조부를 이런 식으로 수선할 때 이거를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 형태로 보면은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세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그 다음에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이런 것들에 대한 행위를 이렇게 할 때 그것도 대수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증설 해체하면은요, 무조건 대수선입니다. 물론 이 증설 해체 범주에 이 증개재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각각 증축, 개축, 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 증설 해체일 때 대수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내력벽이 하나가 증설되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증설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건축 면적이 늘어났다. 연면적이 증가했다.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이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으로 넘어간다는 거고요. 그냥 단순히 증설 해체만 되었을 때는 대순선이 된다는 거예요. 증축 사항도 아니고 개축 사항도 아니고 재축 사항도 아닐 때. 자, 그 다음에 이 수선 변경은요, 조건이 좀 따라 붙습니다. 내력벽, 벽면과 이 마감 재료, 역시 이제 벽에 관련된 거죠. 이런 경우는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될 때 그때 대수선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기보, 틀, 요거 이제 숫자로 셀 수 있다고 그랬죠. 기둥, 보, 지붕틀, 이런 경우 3개 이상 수선 변경되었을 때 대수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요 4가지 있죠. 이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세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이런 경우는 딱 봐도 중요한 거죠. 자, 이런 경우는 3개 이상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수선 변경만 해도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순서대로 이 표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존 주택을 전부 철거한 후에 기존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하여 축조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된다. 전부 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위에 건축물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고요. 더 크게 했으니까 이거는 신축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전부 철거한다는 것은 이제 해체했다는 건데, 기존 범위 내에서,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했으면 그때는 이제 개축에 해당되죠. 이 경우는 신축에 해당됩니다. 자, 이 해체된 경우를 말합니다. 기둥 4개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렸어요. 자, 4개 철거했는데 건축물이 높이든 뭐든 늘어난 게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대수선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늘어났다고 그랬으니까 증축이 맞습니다.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의 연면적과 건축 면적 및 층수를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 기존 건축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그런 상태에서 연면적, 건축 면적, 층수를 늘리는 것은 증축이 맞죠.
있는 대지. 재축은 재 나오면은 멸실을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로요.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종종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해서 건축 면적을 늘리네요. 내력벽을 증설했다고만 나오면은 대수선에 해당되는데 이 건축 면적이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늘리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건축에 해당되는 것은 신증 개제이였고요. 요거를 다 모든 것을 고르라고 한 겁니다. 건축물이 없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죠. 기존 5층의 건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 층수를 7층으로 늘렸다. 이거는 증축에 해당되겠고요. 태풍으로 멸실됐다. 그런 건축물을 그 대지의 종종 규모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했다. 이거는 이제 재축을 말하는 거고요. 주요물의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했나요? 그리고 같은 대지에 옆으로 5m 옮겼어요. 이거는 이전이라고 그랬죠. 이거 다 신증계제에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됐다. 이게 이제 재축을 설명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종종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렸다. 이런 경우 재축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요. 재축이 아니라 신축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증축이 아니라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멸실되었다는 것은 이제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되었다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종종 규모와 같은 수준, 종종 규모 이하이면은 그러면 재축이 되는데 종종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렸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신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또 건축에 해당되죠. 건축에는 신증 개제 이전이 해당됩니다.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합니다. 내력벽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겨야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요.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상인 수선 변경인 경우 대수선에 포함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볼을 2개 변경하는 거, 3개, 이 뭔가 숫자를 셀 수 있는 건 3개입니다. 그런데 2개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거네요. 내력벽 면적 세는 거는 3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특별 피난 계단이나 이 경계벽 이거 증설하고 변경하는 건요 다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그냥 건들기만 해도 증설을 하든 해체를 하든 수선을 하든 변경을 하거든.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건들기만 하면은 대수선에 해당된다 말씀드렸습니다. 709번부터는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이에요. 5번부터는 내일 보도록 하고요. 내일 되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목소리가 좀 호전된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